대한민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가장 속 터지는 순간은 바로 일본의 느릿느릿 문화를 경험할 때인데요. 그중 단연 1위는 관공서와 은행 업무를 처리할 때이죠. 무엇이든 빨리빨리 하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 관공서와 은행 업무 처리 속도를 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한국과 같은 인터넷 민원 처리 시스템은 아예 없고, 이사를 하게 되면 각 구청에서 전입신고를 바로바로 해야 하는데 대기 시간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3시간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고, 이는 은행도 별반 다를 거 없죠. 실제 계좌 개설 후 일주일이 지나야 카드가 집에 도착하는데, 그 카드를 등록하고 일주일이 지나야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카드를 다시 보내준다죠. 이처럼 일본인은 일을 빨리빨리 하는 것보다 차근차근 진행시키려는 사람이 많고, 절대 다른 방식과 타협하려 하지도 않아 일을 처리하는 방식서부터 옛 방식을 고집해 언제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과는 정반대로 빨리빨리 문화로 초스피드 성장을 해 가장 못 살던 나라에서 명실공히 열강의 반열에 들어간 세계 유일한 나라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공서 업무 같은 것들도 일본에 비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 설립의 소요 시간을 살펴보자면 우리 한국은 4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반면 일본은 10일로 우리나라 2배 이상이 걸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융통성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일본과 신속하면서도 실용주의적 일처리를 하는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 면에서도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도 특히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두 나라의 극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조차 한국과 일본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봐라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 한 외국인은 자신이 경험했던 글을 한 커뮤니티에 올려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한국과 일본의 어떠한 차이점에 외국인들은 이토록 놀라는 것일까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조금만 생활해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게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인데요. 오죽하면 빨리빨리라는 한글 표기 그대로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돼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 해외 외신들도 한국 사회의 신속성에 대해 놀라 이를 기사화시키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한국전쟁 이후 70년 만에 세계적인 고성장을 이룬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리스펙하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는 음식점만 가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을 주문한 지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주문한 음식이 나오고 또 식사 시간도 10분도 안 돼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종업원이 미리 계산서부터 갖다 놓을 때는 외국인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하는데요. 현재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일컬어 다이내믹 코리아로 비유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한편 최근 한 외국인이 커뮤니티에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에 대해 올린 게시물이 하나 있습니다. 작성자는 한국인인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도 특별할 것이 없는 모습에 많이 놀란 눈치였는데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모두 겪어본 입장에서 일본을 비판하는 외국인의 경험담에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혀졌었죠.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이 아닌 제3자의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본 두 나라의 특징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사연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2012년에 관광차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인 데이비드 씨는 당시 좋았던 기억을 안고 본인의 나라에 돌아갔지만 그 후 3년 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생계를 위해 다시 한국을 들어와 터를 잡게 되었는데요. 한국을 생활하면서 그가 제일 편하게 느꼈던 건 바로 인터넷 속도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한국의 인터넷을 사용해보니 자국의 인터넷은 거의 쓰레기였던 것이죠. 또한 뭐든지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하는 한국인들은 많은 신제품도 본인들의 특성에 맞춰 빨리빨리 개발해내 그가 사용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그들만의 특이한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메신저 답장 속도였습니다. 원래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메시지를 보내면 거의 반나절 안에 회신이 오기 때문에 한나절이 지나 답장이 안 왔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진 않았는지 확인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요즘 대부분의 일 처리를 메신저로 논의하는 경우가 많기에 빠른 일 처리를 위해 모든 메시지가 온과 동시에 즉시 답장을 해주는 편인데요. 데이비드 역시 메신저로 업무를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늘 불만이 많았지만 차츰 한국에 적응해 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답변 속도가 빠른 게 좋다고 생각하게 됐죠. 그리고 얼마 후 일본에 출장 갈 일이 생긴 그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연속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같은 아시아권이고 한국과 가까운 나라이니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별탈 없이 지내다 오겠거니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엔 3주라는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충격을 받았고 체감상 2개월은 보낸 것 같다는 후기를 남겼죠. 또한 일본에 있어서 좋았던 점도 물론 있었지만 연락적인 부분이 일적으로 너무 불편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었다는데요. 그가 업무상 연락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답장을 일주일이 지나서야 보내거나 아예 그가 일본을 떠날 때까지 답변을 하지 않은 사람도 존재했었습니다. 이에 그는 한국에서 일했을 때가 정말 편했던 거구나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게 된 계기였었다죠. 일본에 오기 전부터 일본은 일 처리가 느리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직접 겪어보니까 정말 너무 답답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터넷으로 뭔가 검색을 하려고 치면 한 글자 치고 그게 화면에 나오는데 거짓말 안 하고 30초 이상이 걸려 한 글자를 친 뒤 기다리고 있다가 원래 검색하려던 단어를 까먹기 일쑤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쇼킹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는 애써 일본에 와서 인내심이 길러진 것 같아서 좋았다며 글을 예쁘게 포장해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일본 네티즌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당할 것이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한편 데이비드와 비슷한 사연들은 원래 해외 커뮤니티에서 어렵지 않게 종종 발견되곤 했었습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왔다 갔다 살면서 느낀 차이점을 올린 글이었는데요. 해당 일은 글쓴이가 일본에 처음 체류하게 됐을 때 구입한 TV 배송 날짜를 바꾸려고 해당 고객센터에 전화를 한 날이었습니다. 담당자는 극도로 공손하고 상냥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청은 정중히 거절했는데요. 이유인즉 방침에 어긋난다는 사유로 절대 바꿔줄 수 없다는 답변만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약속 변경이 가능했으며 엄청난 융통성은 물론이고 게다가 신속한 일처리까지 보였는데요. 모든 것이 빨라서 사실 일본에서 살았을 때보다 많은 부분이 편리했었죠. 일본처럼 자동응답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선 늘 원칙대로 사는 것은 추구하지 않고 늘 유연성을 가지고 일을 처리합니다. 그런 탄력성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일본은 정중하고 친절하면서도 모든 일을 규칙대로 넘어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외국인들은 꽉 막힌 일본보다는 한국에 더 오래 머무는 것을 선호하죠. 사실 최근엔 일본의 느릿느릿 문화 덕분에 한국의 콘텐츠 분야가 되려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 특유의 빠른 전개로 일본 팬들에게까지 사랑을 받으며 한국 드라마는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일본 드라마는 사실 전개 자체가 느리며 호흡이 더딘 경우가 많아 일본 자국에서도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하며 시장 자체가 점점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 드라마는 OTT의 확산과 맞물려 빠른 전개와 스토리 퀄리티 면에서 일본을 크게 압도하며 전례 없는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한국의 웹툰 또한 망가 천국 일본의 자리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으며 인터넷 국가인 한국은 뛰어난 수준의 웹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일본이 종이로 된 만화를 고집한다면 머지않아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도 한국에게 왕좌의 자리를 뺏길 듯 보이죠. 이에 해외 외신 기자들은 일본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던 애니메이션을 제외하면 영상 콘텐츠, 특히 드라마에서 일본이 금세기 내 한국을 따라잡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인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눈치인데요. 일본의 톱 배우로 국내에서도 넷플릭스 살색의 감독 무라니시로 얼굴이 제법 알려져 있는 야마다 타카유키는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 드라마에 일본 드라마가 밀리는 이유에 대해 일본 드라마 제작진과 출연진이 한국보다 그리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해 화제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배우들의 연기나 촬영, 편집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말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일본과 한국은 기획력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을 할 때부터 일본은 느릿느릿 문화와 융통성 제로의 원리원칙주의의 마인드가 새로운 창작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상파의 경우 특히 언제나 느린 문법과 같은 패턴의 배우를 기본으로 세팅하고 드라마를 기획하는 경우가 허다해 스토리가 지루해지는 경우가 많죠.
반면 우리 한국 케이블 TV는 배우 유명세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패턴 또한 빨리빨리 전환돼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데요. 빠른 시대 변화에 발맞춰 독창적인 주제의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한국은 앞으로도 보다 더 빠른 변화로 순항할 것이라 예상되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